자연스럽게 그 다음 2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까 페이즈 1, 페이즈 2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결국에 IPO가 기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IPO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출순회 상장을 이제 하시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만은 그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기술성 평가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다가 또 한번 자진 철회하기도 하셨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경험을 하셨는데 뭐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시면서 느끼신 점 같은 게 있으시다면 네. 기술성 특례 상장이지만 기술성에 대한 거를 이제 기술성 이제 평가를 거치고 나면 그러면 평가를 거치고 난 회사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술에 대한 거 가지고 딴지를 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가 되냐고 하면 결국은 사업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상장을 하려는 회사들은 우리 회사의 사업성을 얼마나 잘 증명을 했는지 근거가 있는지 이거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상장 철회하는 경우가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저희도 사실 그 2021년에 기술성 평가를 받고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상장 예심 심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2021년엔 저희가 매출이 5억 5천 정도 찍혔었고 그 정도 가지고 사실 이제 상장 철회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전 시점에서는 또 그 정도 가지고 상장을 하는 회사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시기에 따라서 심사의 이제 기조들이 바뀌니까 근데 저희가 딱 했던 시점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판정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거래소 통해서 이제 내용을 받았던 거로는 사업성이 충분히 이제 좀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 상장을 철회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제 그게 타당하다라고 또 판단하기도 했었고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도 이제 그때 상장 철회를 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시도를 하게 됐죠. 이번에 하면서도 또 마찬가지였는데 상장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근거가 충분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가는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작년 27억이었는데 그것도 매출이 매출이 엄청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 흐름은 계속 저희가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 반기까지도 3배 성장하는 흐름들이 계속 보여주고 충분히 이게 글로벌에서도 사업성이 있고 계속 검증하고 성장하는 사업이구나라는 거를 누구한테든 이제 잘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저희가 이번에는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3개월 만에 통과했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뭐 기술성 평가 통과한 이후에도 뭐 예심 등등 하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저희 사석에서는 이제 내년 초면 되려나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예상보다 되게 빨리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성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된 회사들은 빠르게 다 올라간 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여전히 뭐 예전처럼 뭐 7개월, 8개월, 1년 정도까지 늘어지는 회사들도 있는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내부 심사위원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 사업은 다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대한 것들을 잘 설득을 하는 거는 저희 임무이겠으나 평가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뭔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분들의 몫이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매출이 지금 수년 동안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업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평 통과해가지고 상장을 계획하시는 이후에 오실 기업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워낙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따라서 기조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기평으로 상장한 기존 회사들이 사실은 뭐 이후에 성적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보시는 기조가 더 유지가 되지 않을지 하는 뭐 그냥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되게 모습을 잘 보여서 뒤에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득이 될 수 있고요. 그 기평의 문을 더 넓혀 주시는 걸로. 사실 이게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기평에서 여러 가지 사실 평가가 이제 그 잣대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여기서 지금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사실 선배 기업들이 그거를 되게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 기업들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만큼 이제 역할이 이제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IPO 이후의 계획을 한번 여쭤볼까요? 뭐 사실 이전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페이즈 1, 페이즈 2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저희 주주들한테 보내신 마지막 이제 주주서한에서도 이제 페이즈 1을 끝내고 페이즈 2로 이제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페이스 2는 원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 페이즈 1은 이제 연구 개발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초기 이제 사업에 대한 검증이 이제 완료된 딱 그 정도 시점이라고 보고요. 페이즈 2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적으로 글로벌에 나가서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경쟁하고 거기서 이제 승리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 이거를 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예. 그거가 페이즈 2의 핵심적인 이제 일이 될 것 같고, 뭐 페이즈 1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제 숙제를 저희가 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공개로 모은 자금을 아까 이제 뭐 미국 보험 시장 진출하시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이외에도 뭐 어떻게 쓰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결국 진단에서 성장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진단에서 성장하는 만큼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이걸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신약 개발을 저희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가 꽤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이제 초기 이제 결과들은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출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리프린트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의 논문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초기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셋업하려고 하는 여러 이제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 전임상 초기 단계인 인비트로 이제 실험 검증 단계에 와 있는 물질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석세스 사례들이 조금 나올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페이즈 2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약 개발에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또 한 축이 될 거예요.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보고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희귀질환의 유전 변이를 잘 판별하고 그걸로 진단을 하는 역량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이제 신약 개발 혹은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는 좀 다른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건가요? 결국 이제 희귀질환 놓고 보면은 8,000개 질병 중에서 지금 한 350종 정도에 대해서 이제 약이 있고 나머지는 약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특정한 이제 질병에 대해서 노블 타겟을 찾는 것부터 이제 시작인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다 보면은 요거를 가지고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요 타겟 발굴이거든요. 네. 어떤 타겟을 했을 때 특정한 희귀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는지 요 연결고리를 찾는 거. 그거를 되게 이제 유전학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근거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거. 그거가 이제 가장 이제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랑 비교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글로벌에서 또 보시면은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한동안은 이제 스몰 몰리큘을 디자인하는 거, 생성 모델 기반으로 요거가 좀 중심이 되어 왔는데, 여기서 석세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기조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인공지능 신약 개발은 오히려 타겟 발굴, 노블 타겟 발굴 쪽으로 오히려 방향이 좀 틀어져 있고, 결국은 그렇게 잘 하려면은 그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떤 형태로 저희처럼 이제 지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최근에 자이라라는 회사가 1조 투자를 받으면서 사업을 이제 시작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사업 계획을 보면 1조 투자 받을 이유가 있더라고요. 2개 회사를 인수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인공지능 모델에서 쓸 수 있는 학습 데이터 생성하는 회사 2개, 단백질 인터랙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나, 그 다음에 일루미나의 특정한 이제 셀 실험하는 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회사, 이 2개 회사를 인수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 신약 개발은 데이터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노블 타겟을 발굴할 수 있는 것,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틀어져 있는데, 그 그런 거하고도 저희가 하려는 방향하고 그게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지놈 데이터를, 환자 지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약이 없는 희귀질환에 대한 이제 노블한 타겟을 발굴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쪽에서는 저희도 이제 스몰 몰리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화학포포를 또 이제 그 표적을 또 찾고, 그 안에서 이 부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스몰 몰리큘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 후보물질까지 이제 개발을 한다. 그게 이제 저희의 전체적인 방향성입니다. 네, 그 특정 희귀질환에 대한 원인이 되는 유전 변이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유전 변이가 결국에 단백질이 되는 거니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단백질을 이제 특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데이터 모인 걸 가지고 사실 인공지능 모델로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데이터를 가장 심플파이 하면은 그냥 2차원 매트릭스로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X축은
이제 지놈, 지놈 예를 들면 1번부터 30개 DNA. 네. 그 다음에 Y축은 환자의 피노타입, 증상 데이터들. 증상 데이터도 이제 HBO 기준으로 한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요 데이터가 계속 이제 잘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병이라는 걸 정의해 보면 질병은 증상의 सब셋. 증상 A, B, C가 있으면 질병 1, 증상 뭐 4, 5, 6이 있으면 질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충실하게 계속 쌓인다고 하면은 어떤 질병을 찍든 간에 요 관련된 질병에 대한 증상과 연관되어 있는 요 유전자들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멀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고민이 되죠. 알려진 거 빼고 알려지지 않은 건데 굉장히 뭐 질병하고 상관성이 높은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노멀한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제 간다라고 보면은 예, 지놈 데이터가 강력할수록 어떻게 이제 이 시약 개발에서 더 강력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이런 거가 좀 예, 모델이 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안에서도 봤을 때도 그러면 어디를 이제 타겟으로 잡아야 되지 했을 때 보면은 결국 폐소적인 변이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예측 모델 예측을 잘할 수 있으면은 데이터가 없어도 이런 것들 잘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네. 단백질 구조에 매핑해가지고 그게 특정 포켓에 뭐 모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네요. 딥마인드도 결국 왜 알파폴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알파미스를 만들었나 생각해 보면 알파폴드는 구조는 예측을 하는데 결국 얘가 어떤 뭐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상관성이 없는 상태거든요. 알파미센스를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개발한 단백질 구조 안에서 미센스 변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병원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알파 미센스 알파 폴드를 엮으면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단백질 구조 안에서 어디를 타겟을 해야 요거를 이제 좋은 약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것들을 클루를 되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딥마인드 하고 싶은 것도 결국 신약 개발일 거고 신약 개발을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에 또 단백질 그 인터랙션에 대한 이제 예측 모델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나씩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딥마인드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3빌리언도 비슷한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환자들의 이제 지놈 데이터를 기반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가장 이제 명확하게 저희는 이쪽으로 가겠다. 네.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멀 변이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타겟을 발굴하는 거 하고 그 타겟이 있을 때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미 내부에 그 팀이 세팅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A to G가 다 이제 초기 모델들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소모mol큐를 디자인하는 것도 기존 벤치마크 대비해서 더 우월한 이제 모델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곧 논문으로 출판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모달리티가 사실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안티센스 이제 ASO 이런 것들도 연계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진 않지만 외부의 협력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기존 비즈니스보다 더 큰 비즈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의 차별화 포인트는 진단을 잘하는 회사가 됐을 때 이제 모든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 잘하는 회사로 가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백엔드에서 또 잘 빌드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되고 저희 신약 개발 모델들이 충분히 이제 검증이 돼서 이게 이제 사업화를 이제 빠르게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이 부분은 스피노프를 해서 이제 별도로 회사로 독립하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그 일루미나가 그레일 스피노프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신약 개발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래도 이제 뭐 논문 출판되고 초기 요런 이제 그 임상 검증 결과, 전임상 검증 결과들이 나오는 거는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중에는 영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빠르네요. 네. 네. 그 논문이 곧 나오는 건요, 그러니까? 네, 논문 여러 편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충 어떤 논문이에요? 큰 그림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의 인공지능 모델 타겟 발굴하고 스모몰큐를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 아까 이게 그 이제 2x2 매트릭스로 설명하셨던 그게 그 논문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논문으로 나오는 건 타겟 발굴에 대한 것보다는
최종 결과에 대한 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런 물질을 발굴해서 초기 검증했더니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도 검증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타겟도 발굴하신 게 있으시고 그 스몰 몰레큘 기반으로 해서 그 타겟을 이제 공격했더니 이 질병 치료 성과 같은 것들을 뭐 보신 적도 있다. 네, 인비트로 단계에서 검증했다. 이런 정도. 예. 저희가 뭐 정확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꽤 좋은 논문 나갈 것 같은데. 네, 꽤 의미가 있는 논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임팩트 팩터 꽤 높은 전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 쪽을 확장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23andMe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3andMe도 원래 이제 모델이 거기는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이고 희귀질환 뭐 관련 유전 분석 아니지만 이제 뭐한 그 1,000만 명인가요? 그 데이터를 네. 쌓아가지고서 지노타입, 네. 피노타입 다 쌓아서 네. 결국에 이제 그 관련된 신약 개발 쪽으로 가보겠다고 하는 모델로 했다가 결국 잘 안 됐잖아요. 23andMe가 여기는 이제 나스닥 시장 상장했다가 지금은 거의 상패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혹시나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큰 그림에 보면 유전 정보에서 신약 개발로 간다고 야 23andMe도 못했는데 너네가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랜스네임이랑 다른 게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자 데이터냐 일반인 데이터냐. 트랜스네임은 이제 일반인 대상의 검사였고요. 특히나 이제 메이저로는 조상 분석을 하고 싶은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이 족보 없는 이제 그런 일반인들이 썼던 이제 검사고요. 저희 검사는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진단받기 위해서 쓰는 검사다. 그래서 이제 쌓이는 데이터를 보면 환자 데이터냐 일반인 데이터냐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놈을 읽는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썼고요. 네. 듀얼셀맨의 SMP 데이터를 썼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읽는. 네, SMP 한 70만 개 정도만 썼고요. 저희가 읽는 지놈은 30억 개의 DNA고 엑소음 부분만 읽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1% 2%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웨어 베런트까지 다 읽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을 잘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을 갖췄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앞에 두 개가 핵심적인 것 같아요. 유전체 데이터 기반으로 그 신약 개발하려면 환자의 지놈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커먼 베리언트. 아까 이제 트랜스레미 데이터는 SNP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있는 변의 70만 개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 데이터니까 당연하게 거기서 쌓은 데이터 자체가 질병을 유발하는 변이는 사실 거의 없었을 거고 저희는 이제 환자 지놈 데이터고 그 다음에 유전자 데이터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환자를 유발할 레어 베리언트들이 거기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피노타입도 저희가 동시에 또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놈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데이터의 퀄리티만 보더라도 이제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처럼 그럼 이런 어프로치를 위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는 데가 있느냐 보면은 꽤 많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지노믹스 잉글랜드처럼 글로벌 이제 정부 프로젝트들이 이런 것들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로 보면은 제약사 중에 글로벌 한 20위권 제약사를 리제네론이 이런 데이터를 엄청 많이 쌓고 리제네론 영국의 UK 바이오뱅크 데이터에 대한 지놈 데이터를 찍어주는 것도 돈을 대가지고 이런 것들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은 그 정도의 효용이 있다라는 거는 제약사들이 이미 뭐 알고 있기 때문에 수천억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최근에 또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전학 백업이 된 타겟이라든가 신약 개발이 성공률이 훨씬 높다. 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다는 거가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제노믹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거를 스리비언도 우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 발굴부터 해서 뭐 뒤쪽에 들 것까지 임상 일상이 이제 독성 평가인데 사실 독성 평가에 해당하는 것도 얼추 지놈 데이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얘가 뭔가 블락을 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쌓는 데이터가 환자 데이터 쌓으면 이게 결국 휴먼 낙아웃 데이터거든요. 어디가 유전자 한 개가 날아갔을 때 어떤 피노타입이 나타나는지가 네. 다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정성에 대한 것도 이미 타겟 발굴하는 시점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그
커버를 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약 개발의 성공률이 두세 배 높다라는 거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약사들도 이미 그런 쪽으로 다 그렇죠. 기회를 보고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3빌리언이 지금 가지고 계신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면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그 지노타입, 피노타입 다 가지고 있고 환자도 특정 희귀질환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피노타입이라 하면 이제 의사가 오더할 때 아예 EMR 데이터 기반으로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록 기반으로 줄 텐데 네. 그것도 굉장히 퀄리티 높은 데이터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쌓고 있는 데이터가 꽤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지금 제약사들하고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진단 지원 사업도 많이 하지만 저희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그런 문의를 주시는 글로벌 제약사도 있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증인되는 약의 한 절반 정도가 희귀질환이고 희귀약 빼더라도 한 30% 정도는 희귀질환 치료제가 매년 이제 FDA 승인받는 약이고 그럼 얘들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겟해서 약을 내면 실제 알려져 있는 프리밸런스 빼고 실제로 그러면 그 필드에서는 몇 명이나 이 환자들이 발굴될 수 있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자기네들 매출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데들도 꽤 많았고 자기네들 타겟하는 요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3빌리언 내에서는 지금 몇 명이나 찾아줬고 이게 대륙별로 보면 어느 정도나 국가별로 어느 정도나 이제 분포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 글로벌 제약사도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나 자기네들이 지고 나면 그거 우리 데이터를 알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발생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혹시? 지금은 없는데 저희도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비용을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너네가 기존에 근거가 있었을 테니까 비용을 한번 제시해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네들도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 보고 비용을 먼저 산정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네.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GSK 같은 곳이었던 것 같은데 23andMe의 그 내부 DB에 독점적인 권한을 이제 확보하는 조건으로 GSK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게 됐잖아요. 네. 이제 또 이런 좋은 퀄리티 데이터를 다량으로 지금 축적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데이터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숫자가 부족한 것 같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간 뭐 수만 건 지금도 이제 1, 2만 건 하고 있지만 연간 10만 건 정도 하는 회사가 되면은 충분히 쌓인 데이터만 가지고도 다양한 형태로 네.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IPO 얘기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래도 3빌리언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앞으로 주주가 되실 분들께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 한국에도 기존의 유전체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꽤 많았었는데 기존의 유전체 회사들과 3빌리언 차별화되는 거는 글로벌에서도 보시면 유전체 회사들 중에서 꾸준히 크게 성장하는 회사는 진단 기반의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회사들이 계속 크게 성장하고 영속하고 있습니다. 미래리 제네틱스라든가 나테라 같은 회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뭐 연매출 1조 이상을 계속 이제 하면서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3빌리언도 이제 단순히 이제 예를 들면은 지노무 시퀀싱 해주는 그런 용역 사업을 하는 회사 아니고 희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진단 목적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계속 저희가 글로벌에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거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실적으로 계속 꾸준히 글로벌에서 성장을 하고 글로벌 이제 매출 비중이 지금 70% 넘어섰고 뭐 올해 말이 되면 80%가 되고 내년은 90% 육박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가서 또 보험 시장에서 그게 성장한다고 하면은 향후 5년 동안 매출 1,000억을 달성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빌리언의 미래를 그려보시면 그러면 충분히 장기 투자를 했을 때 3빌리언에는 투자를 통해서 많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부분들한테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